오늘 오전 코스피가 장중에 사상 첫 5천선을 넘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매일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해왔는데 네. 드디어 오늘 숫자 5천이 딱 찍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네, 그간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우려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5천을 결국 넘어선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야 됩니다. 5천은 끝이 그렇겠죠?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한화자산 운용 주식운용팀 은기환 차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가 역사적인 날. 5천을 뚫은 날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5천을 뚫은 날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진짜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네. 기분 너무 좋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5천의 의미부터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행코도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은 차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기조를 열어주시죠. 한번. 네. 일단 사실 뭐 당연히 모두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전 이제 보통 이런 숫자에 막 크게 집착하지 않는 성향이어가지고 제 성향이 네. 그래서 그냥 5천 돌파한 거 그냥 오늘로 그냥 뭐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전 중요한 건 내 현재 포트폴리오가 진짜 뭐 합당한 건지 이 점검을 끊임없이 이제 하는 게 투자자의 뭐 본분이다.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생각하거든요. 갈수 그럼요. 있는지. 그게 오늘이 5천이든 4,900이든 뭐 다른 숫자이든지 간에 무관하게 사실 그 지수와 개별 포트폴리오는 또 다르잖아요. 아마 네. 오늘 또 하락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좀 원론적으로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며 네. 좋으나 안 좋으나 약간 최대한 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네. 하는 게 또 투자의 성공 좋아요, 좋아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만약에라도 여태까지 다들 반도체, 로봇, 뭐 자동차 네. 이런 거 없었던 분들은 네, 네. 혹시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 안에 좀 구성을 하는 게 맞는 시점인 걸까요? 사실 그 질문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를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제 기준에서 그냥 물어보신다면 뭐 저는 이제 반도체, 뭐 인공지능 뭐 다 좋게 생각하는 투자자로서 없다면 사야 되고 있으면 가져가고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침착하게. 네. 차장님은 좀 침착하게 네, 제 성향이 5천에 그렇습니다. 대한 리뷰를 좀 해주신 것 오늘 같습니다. 색깔을 좀 일단 체크를 해봤어요. 길건우 대표님은요? 이제 5천이면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5천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사람이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 야 왔네. 진짜 왔네. 네, 그러면 딱 대부분은 한 과반수 이상은 야 이제 좀 쉴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세질 수 있으니까 야, 진짜 이 이상을 우리가 정말 뚫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좀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들이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숫자들만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5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천이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그 주식 계좌를 열어보신 분들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겁니다. 예. 올라서 내 계좌도 빨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도대체 내 것만 왜 이러냐. 그렇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난 있고. 계속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도 요즘 일주일 동안 사람들 만나보면 제 건 왜 팔아요? 5천이 뭔데? 이런 얘기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종목을 딱 열어보면 대부분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항상 고점일 때 그때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조금 가서 기다리는 걸 하셔야 되는데 야 그거 다 샀다는데 난 없어? 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뭐 지수가 오르고 시장이 좋다라고 해도 수익률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미리 공부해야 된다. 그렇죠. 미리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시기에 대해서 너무 들떠있지도 말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뭐 맞아요. 시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공부 여러분 머니쇼 플러스가 다 해드립니다. 이 저희와 얘기까지는 함께 제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기다려요. 저희가 함께 가신다면 5천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공부까지도 저희가 책임지고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한번 이 센티적인 걸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기환 차장님 오늘 이 5천이란 포인트를 보고 여기가 맥스구나라고 하고 아마 던지는 물량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뭐 아까 사실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에 듣다 보니 저도 좀 고개 끄덕여졌는데 뭐 그 숫자를
계속 이제 뭔가 자신의 뭐 마치 대학 입시나 네. 취직이나 이런 목표의 하나의 숫자로서 생각한 투자자가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제가 아까 앞서 답에서 사실 그렇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내 포트폴리오가 어떤지가 중요한데 그냥 이제 조금 더 저도 생각을 좀 가다듬게 된 것이 이 5천이라는 말이 나왔던 그 시작을 보면 네. 제가 기억한 것이 맞다면 아마 2,500 정도 되었을 때 현 정부가 출범 직전에 네. 코스피 5천을 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들이 여기 호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내걸었던 것이 여러 가지 뭐 상법 개정이랄지 그쵸. 배당소득 분리 과세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2,500이 3,000에 3,500까지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일정 부분 진행이 그쵸. 된 것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한 작년 9월부터 올라왔던 건 우리가 이제 모두 잘 아는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그 컴퓨팅 안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 관점에서도 이게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해소가 완벽히 다 끝난 것이냐? 저는 아직 그건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 만약에 반도체 랠리가 없었으면은 지금 증시가 제 생각에는 한 3,500, 4,000 정도였을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 상승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시 정부의 목표가 5,000이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약 30% 정도의 뭐 배당이 실제로 그렇죠, 늘어나는지 이런 배당주들 보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뭐 물적 분할로 인한 뭐 그 중복 상장 뭐 네. 이런 것이 확실히 근절되는지 뭐 이런 것도 봐야겠죠. 이제 그런 것이 내 투자 포트폴리오와 어떻게 연동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아, 그럼요. 그 숫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목이 두 개밖에 안 되지만 뭐 아마 많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이익 전망치가 각각 순이익으로 100조, 80조, 180조고 네. 전체 순이익이 코스피에서 약 350조니까 거의 절반이 맞아요. 삼성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두 회사의 시총의 비중의 합은 40%니까 이익은 50%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40%다. 그럼 여전히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주식이 예를 들어 대만의 나니아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비교 기업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이제 5천이라는 숫자보다는 맞아요. 다른 관점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천이라는 숫자, 5천 중에서 사실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익이 코스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면요, 둘이 합쳐서 200조도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만 이거 150조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장중 시총 1,000조 원을 터치해내기도 했습니다. 20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부터 좀 다뤄볼까요? 길건우 대표님. 먼저 오늘 장 초반에 있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고객사들 대상으로 네. 디램 앞으로 80% 인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주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아직도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냥 정말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버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야 80% 올릴게라는 얘기를 야 언제 해봤을까라고 이제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그쵸. 감개무량합니다. 어.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 가격이 이제 완전 공급자 주도인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24년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야 올해 괜찮아 올해 괜찮아 그럼 삼성전자는 이제 HBM만 하면 돼. 뭔가 걸렸어요. 네, 이게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조금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뭐냐면 야 메모리 가격이 잠깐 반등 아니야?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이게 완벽하게 추세가 반등은 아닐 것 같은데라는 네. 게 시장이 조금 지배적이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나온 건 야 이건 그냥 추세적인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이제 찍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당연하게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5만 원을 터치를 했잖아요. 작년에 보신다라고 하면 그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때부터 만약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완전 좋죠. 5만 원대부터 네, 완전 좋죠. 근데 아마 그 중간에 계속 파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들어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 아쉬워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좀 20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의미는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기서 사실 5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한 20, 30% 오르는 건데
뭐 그게 올라서 나한테 굉장히 좋을 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네. 5000P에서 반도체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반도체만이었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수급이 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다른 섹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이번에 보니까 골고루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조방원도 퍼지기도 왜? 했고. 조선 방산이 작년 하반기 때 별로 안 좋았는데 다시 퍼지기 시작했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원전이 또 한 주 동안 또 굉장히 랠리를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수출입 실적에는 4분기에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거의 지금 한 1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가에 반영된 거는 오늘 올리더라고요. 막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섹터가 같이 끌어올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고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제가 여러 가지 섹터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돌면 주가가 더 가는 거고요. 네. 못 돌면 멈추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야 그러면 딴 건 뭐 하지? 그럼 반도체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섹터 뭐 가지고 있지? 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각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스프레드를 때는. 좀. 너무 이제 반도체만 좋다라고 해서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 포트 비중을 좀 여러 가지로 조금 필요한 나누셔야 얘기입니다, 진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 차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요 지금 반도체주들 뭐 네. 지금 뭐 가격 결정력도 엄청난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표님처럼 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반도체 온리 어떻게 예. 보시는지.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어떤 투자자든지 그런 의견은 다 거의 다 존중을 하고요.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반도체가 안 좋아서 다른 거 사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좋긴 한데 다른 것도 조금씩. 좋을 수 있으니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각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현재 이슈라든지 키포인트가 좀 있으십니까? 뭐 D램 가격 인상, 뭐 HBM 어느 쪽을 좀 주요하게 보세요? 뭐 디램 가격 인상은 이제 중요하지만 약간 이제 결과에 가까운 것이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기술 동향 중에 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기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고 제한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함에 있어서 네. 뭐 알고리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가성비 있게 더 퍼포먼스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네. 실제로 추론 시장에서 다양한 멀티 모달들을 활용할 그쵸. 때 이 메모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확장이 되면 그냥 약간의 그냥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 이제 AI가 직접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자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장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러기 위해서 메모리를 크게 이제 스토리지를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이 GPU나 다른 이런 반도체와 통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이 인공지능의 방향이 메모리가 점점점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거라서 예. 초기에는 이제 GPU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중심으로 많이 봤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메모리의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 그렇죠. 젠슨 왕 그 CEO조차도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뭐 메모리 3사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좀 달라졌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조 연설 때도 그랬고 얼마 전 CES에서도 젠슨 왕이 강조를 했던 거는 결국 뭐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게 기존은 D램이었고 요즘 시장을 보면은 와 어제 샌디스크 급등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낸드까지도 확실히 이 AI 칩에 꼭 필요한 성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판단이 됩니다. 길건호 대표님 보셨을 때 낸드가 사실 샌디스크는 시원하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네. 있는 낸드 종목들은 그렇게 막 시원하게 갔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조금 애매한 구간인 거는 같은 게 사실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주력은 메모리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에서도 메모리 잘 갈 때가 있고 비메모리 잘 갈 때가 있고 조금 이렇게 테키타카도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골고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쪽 좋아? 그럼 훅 가는 거여서 사실 저희가 수급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낸드로만 해서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도 키 맞추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수급이 사실은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그냥 메인은 사실은 지금 메모리인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메모리, 낸드 이 얘기보다는
야,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결론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12조 원 나왔잖아요. 네.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연부연납의 마지막 12조 원에. 예. 근데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주식 팔아 갖고는 못 할 거다. 예. 그러면 배당 많이 때려서 해결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주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해주냐였는데 우리나라 대장주들은 그걸 잘 못했어요. 네. 네,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도 큰데 얘들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요거까지 조금 달라붙으면서 오늘 15만 원을 돌파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도 있어서 시장은 지금 갈놈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그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소부장 종목들도 보시면 특히 소재 부품 쪽이 비메모리 쪽의 소재 부품은 그렇게 주가가 잘 가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메모리 향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주가가 잘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가는 놈만 믿나 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뭐 추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더 네, 잘 네, 들어오는 네, 네. 쪽이 앞으로도 맞아요, 좀 연속성에 대한 가능성은 더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 투톱만 두고 보면 네. 어때요? 요즘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탄력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 둘 간에 뭔가 차이점이 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뭐 차이점보다는 작년까지는 그냥 SK 하이닉스의 완승, 삼성전자 완패. 그렇죠. 그러니까 3E에 대해서 항상 1년 내내 콜테스트 얘기만 나왔던 것 같아요.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받침을 못해서 주가가 못 갔는데 메모리 쪽에서 레거시 쪽에서 이제 가격들이 반등을 하면서 레거시 쪽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실적이 괜찮잖아요.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사실은 3E의 전장이 아니라 4로 바뀐 겁니다. 근데 4로 되면서 어찌됐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빌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주가 상승 폭이나 탄력성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완전 우세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완승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반기 중에서도 이제 전분기라는 1분기 정도까지는 요게 조금 이어질 것 같고 오늘 거래량도 보니까 삼성전자 거래량이랑 SK하이닉스 거래량을 보시면 딱 10배 차이 납니다. 거의. 3,100만 주랑 350만 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만큼 기대감들이 많이 쏠리고 있고 예. 4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중요시 되는 게 A식이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4가 되면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 많이 가능해질 건데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수주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의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사실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오늘 뭐 호재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TPU 맞아요. 테스트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상 둘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대세의 흐름이 우세하지 않을까.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 이 반도체 투톱에서 좀 체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2차 전지가 새로운 내러티브를 좀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향기만 풍기면 좀 다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에서 2차 전지도 같이 좀 분위기 받아가는 듯한 상황입니다. 자, 좀 2차 전지 이제 좀 볕이 드는 건지 ESS 붙여보고 뭘 해도 좀 안 되는 것 같았었는데 2차 전지주들 움직임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2차 전지 지금 계속 로봇 모멘텀들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로봇용 배터리 매출 뭐 아직까지 크지 않고 기대감인 상황인데 저희가 좀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왜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주가 보면서 저도 지금 배터리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배터리 애널리스트들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또 많은 이것저것 확인을 해봤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뭐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고 왜냐면 뭐 다른 바이오나 뭐 예를 들어 현대차 뭐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게 지금 당장 매출이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게 합당하고 가이성이 있고 근거가 있느냐 이제 이걸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할 것 중에 이제 현재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는 자동차 자체도 뭐 로봇택시라고 불리니까 그것도 이제 로봇이라고 보지만 거기에는 이미 지금
그 배터리가 들어가고 차량용 있는 거 배터리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대당 탑재 용량은 뭐 적은 곳은 한 2kWh가 채 안 되고요. 조금 많아야 3. 그리고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이 사이즈의 어떤 한계 등등을 놓고 볼 때 저의 생각으로는 5kWh가 넘어가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적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 적어도 50, 그러니까요. 70. 뭐 옛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진짜 막 하려고 했던 미국의 큰 차들은 막 100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요.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숫자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뭐 한 70에서 80kW가 들어가고 한 번에 뭐 몇십만 대씩 또 뭐 때는 많아지면 몇백만 대 이렇게 시장을 보고 뭐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수주에 따라서 나중에 취소되면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워낙 그 대당 탑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기차와 비견할 정도의 임팩트가 되려면 정말로 많은 이 대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매년 생산이 되어야 아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잠재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산할 때가 너무 다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근거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현대차가 한 3만 대 정도를 얘기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만 대로 시작해서 뭐 한 100만 대 정도를 목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만 대 기준으로 하면은 아예 답이 안 나오는 네. 시장 사이즈고요.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겠죠. 한 100만 대 해도 한 3kW 하면 3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예. 3기가와트 아워면 진짜 이제 자동차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굉장히 전체 매출 사이즈 대비 배터리의 임팩트는 사실 미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의 최대한 한 100배는 되어야 그렇죠. 이제 예. 지금 전기차 시장과는 좀 견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럼 제가 그러면 여기서 몇 년 뒤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 몇 대가 된다 이 그러니까요. 말은 굳이 하지 않겠는데 이제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 예.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또 본인이 시나리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저도 정말 이미 무섭고 그쵸. 이미 제 수준은 아득히 넘어가 버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 로봇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들었던 건 약간 우주적 스케일로 봐야 된다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빅뱅이 탄생이고 생물의 탄생이 이제 캄브리기아기 고생대 때 생물의 탄생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로봇은 생물이 아닌 유기체가 아닌 새로운 종의 탄생이다. 아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3대 사건이다. 그럼 이 스케일이 이 투자자가 지금 맞닥뜨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0만 대, 3만 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짜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작이라면 네. 뭐 몇 억, 몇십억 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몇 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종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종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나는 뭐 끝까지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뭐 알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이제 시계열을 한 5년에서 안쪽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좀 과하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그러면 예, 좀 예. 질문 조금 예, 바꿔볼게요. 그럼 2차 전지 오늘 셀 3사들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 로봇 테마를 이용해서 탈출하는 기회였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좀 바닥에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는 뭐 건지. 탈출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오늘 특별한 매매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사거나 팔거나 아예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는 뭐 각자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로봇은 좀 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일단 예, 시장에서 그쵸. 보면 2차 전지는 좀 로봇이 묻었다. 어떤 그 내러티브가 하나 좀 생겨났다라고 맞아요. 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엄청 중요한 얘기 해주셨던 게 여기서 어느 방송을 봐도 저도 진짜 궁금했던 게 로봇엔 배터리가 몇 개 얼마나 들어갈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예. 거기서 시장의 산업을 좀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자동차에는 70에서 80kW가 들어간다면 휴머노이드에는 2에서 5kW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규모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아직은 그렇죠.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로봇 배터리 규모가 뭐 97조 원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저 헤드라인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진 못해서 설명 못 드리겠지만 네. 해외 리포트 중에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시장이 커지는 아까 제가 막 무슨 빅뱅 이런 빅뱅 거, 같이 네. 그런 보고서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아니라 네. 자동차, 그다음에 소형 드론 네. 이런 걸 다 합친 걸 큰 광의의 로봇이라고 가정하고 거기에 배터리가 얼마큼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보고서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정확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국한해서 보면은 맞아요. 그것만큼은 크진 않고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자동차가 큽니다. 자동차가 워낙 맞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가 중요하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ESS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ESS는 자동차에 버금갈 만한 시장이 될 가능성은 있죠. 네, ESS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충분히 또 97조 원 규모라는 것도 이제 이 내러티브라는 개념이 더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건 대표님 보셨을 때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로봇 묻어서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연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워낙에 ESS도 있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이쪽 좋게 얘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도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떻게 현재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최근 오늘 그냥 삼성 SDI가 18% 오른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지금 당장 뭐가 찍히는 것도 아닌데 그 삼성 뭐 현대차랑 기아차에 MOU 했다. 요 한마디로 그냥 이제 확 날아간 건데 숫자로는 얘기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쩔 수 삼성 없군요. SDI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전기차 배터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 정도 되고요. 네. 소형 전지가 한 2 정도, 그 다음에 ESS가 1 정도, 그 7대 2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소형 전지 중에서도 대부분은 일반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 전지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종류는 1%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성장성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 아틀라스. 그러면 이 상용화 시점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2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 말이나 뭐 이 정도. 그러면 그때 2만 대, 3만 대 얘기하는데 매출로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적으로 주가를 반영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사실 굉장히 잘 갈 때 기존의 전체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카도 중간에 저희가 한번 있기는 했지만 전기차로 갔다가 다시 하이브리드카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글로벌 점유율 바뀐 걸로 본다라고 하면 20% 내외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속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삼성 SDI나 뭐 LG엔솔이나 SK온이 가는 거는 조금 부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탈출의 기회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도 살짝 했잖아요. 그렇죠. 18% 올랐으면 살짝 그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모든 주식에 탈출의 기회는 한 번쯤 준다 한 하더라고요. 번은 주거든요. 한 번은 그거 네. 알아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회를 그래도 한번 냄새를 풍기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조금 냄새가 나는 건 전고체도 있으니까 그쵸. 이거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아마 2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딱 취임하고 1주기잖아요. 이제 2주년 되는 거죠. 그때 아마 또 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신재생 쪽에 좋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살아나겠지만 쉽지 않죠, 근데. 근데 트럼프가 지금의 신재생? 그쵸. 지금의 스탠스로 보면은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탈출의 기회. 요걸로 시나리오를 짜보면 지금 조금 올려놨다가 ESS 얘기도 슬렁슬렁 나오니까 조금 올려놨다가 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찬물을 누가 착 끼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저가 매력이 부각이 돼서 조금 반등한 거는 있지만 완전히 살아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비중을 내가 만약에 2차 전지 비중이 굉장히 많으셨다라고 하면 요럴 때 조금씩 비중을 낮추는 기회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내러티브가 붙은 거라서 막 좋아질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는 확답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로봇이 워낙 좋다 보니까 2차 전지에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당분간 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원전 하면은 트럼프죠. 계속해서 원전 예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달려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좀 봤더니 우리나라는 근데 오늘 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전에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했던 과정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규환 사장님도 에너지 쪽 많이 좀 봐주시잖아요. 네네. 자, 저희가 앞서 원전 이제 시작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붙여봤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원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뭐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어떤 근거로 보면. 네. 네네. 근데 뭐 사실 이제 저는 에너지 투자를 조금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특정 에너지 뭐 여기에 뭐 집중하자 이것보다는 왜냐면 실제로
전기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 필요하고 있고 현재 에너지 지금 믹스해야 된다. 그럼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미리 사전에 받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이 뭐 태양광 100% 하겠다, 원전 100% 하겠다, 또는 뭐 가스 100%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혹시 들으셨다면 그거는 다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적정한 에너지 믹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 이제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에너지원의 비중이 감소하는 방향 하에서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서 사실 정확한 질문은 원전 할 거냐 말 거냐 원전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2030년에 2035년에 원전 비중이 뭐 20이 될 거냐 10이 될 거냐 아니면 뭐 40이 될 거냐 그쵸. 사실 이런 질문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이 에너지가 너무 좀 정쟁화되어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너무 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질문이 좀 정확한 질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바꿔보죠, 차장님. 그래요? 2030년 네. 원전의 비중은 우리나라 몇 % 차지할 것 같으세요? 저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지? 예, 유지될 거다. 이유는 왜일까요? 뭐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가 기본적으로는 커지는 와중에 원전도 지금 신규 원전이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거의 유지는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력 수요나 공급이 생각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하면 원전이 거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이제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대형 원전 지낼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렇죠. 것도 예,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중 자체는 낮아질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원전의 양 자체가 지금보다는 유지되거나 약간의 위로 올려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지금 뭐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풍력이나 재생에너지 이쪽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걸 강조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가 보통 이제 성장성을 가장 높게 평가를 그렇죠. 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전은 거의 사실 신규 원전 기준 거의 없다가 특히 미국 시장엔 거의 없었죠. 없던 게 0이 1이 되냐, 2가 되냐, 아니면 10이 되냐. 네.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0에서 10 된다라고 보면 태양광은 뭐 예를 들어 한 3, 40 정도 되는 게 계속 몇십 %씩 커지면 3, 40이 100, 150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커지는 거의 그 잠재성은 뭐 어떤 이 시나리오를 해도 사실 태양광과 원전을 비교하면 태양광이 훨씬 더 크고요. 네. 그거는 뭐 트럼프가 되냐 마냐 뭐 이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서 뭐 LCOE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등 그다음에 요새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발전 이게 이제 중요해지니까 그런 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뭐 여전히 뭐 성장성 놓고 보면 태양광이 항상 우월했고요. 뭐 그거는 앞으로 크게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성장성을 봤을 때 태양광이 꽤나 괜찮군요. 이건 저도 좀 몰랐던 방법이라서. 근데 오늘 다보스 포럼 지난밤에 트럼프가 풍력을 좀 살벌하게 까던데요. 그럴까요? 네. 사실 제가 뭐 트럼프 얘기를 다 보진 않아서 네, 멍청한 나라라고 하던데요. 풍력을 주로 쓰는 나라는 멍청한 나라다. 또 이런 유럽이 풍력을 많이 코멘트가 쓰거든요. 있어요. 그걸 맞아요. 예. 근데 사실 미국도 죄송합니다. 미국도 풍력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대로 하자면 미국도 뭐 풍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이 풍력이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미국의 풍력이 가장 좋은 곳은 로키 산맥의 동쪽. 로키 산맥이 바람 굉장히 잘 크기 부는, 때문에 로키 산맥의 그 산맥을 막고 바람이 일정하게 잘 부는 지역이 로키 산맥 따라 있고 텍사스부터 그 위에 오클라호마 지나서 그 지역이 가장 예. 풍력이 풍성한데 거기 굉장히 풍력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그 발언을 에너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믹스를 해서 골고루 이제 갖고 가는 게 네. 더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일단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길건 대표님 근데 우리도 주가 측면에서는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원전은 그러다 보니까 좀 충분히 이 미래 밸류를 먹고 차곡차곡 올라갈 거란 기대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기분에 따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게 조금 악재긴 한데 그냥 방향성으로는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원전만 늘리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전력원들도 사실은 다 늘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전력 소모량보다 앞으로 쓸 전력 소모량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원전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골고루 해야 되고 예. 그 중에 최근에 원전이 또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 게 SMR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였어요.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소형 원전이 있는데 그렇죠. 할 거야, 될 거야라는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어찌 됐건 미국 쪽에서는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상업운전이 뭐 빠르면 뭐 29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신기루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찍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사실은 2년 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글로벌 원전이 지금 한 400기가 조금 넘는데 그거 깔린 거보다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더 많이 깔 거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AI나 최첨단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전을 메인으로 갈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도 사실은 그 설계 연한 늘리고 신규 원전 이야기 나온 게 지금 한두 해 전부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한 21년, 22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때부터 뭔가가 올라왔고요. 이제는 이제 계속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원전 계약 어찌됐건 체코 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 뭐 있냐라는 게 사실 이제 조금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기대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도 있죠. 최근에 심지어 이제 영국이랑도 얘기를 네, 맞아요. 오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랑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지워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전도 미국에서 예를 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요거 누가 가져올 거냐는 네. 건데 이제 저희 경쟁 상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 가격적인 측면으로 프랑스. 본다라고 예, 프랑스 예. 정도인데 가격이랑 납기에서 또 빌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팀 코리아가 가져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웨스팅하우스랑 계속 분쟁이 있긴 하지만 협력으로 해서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같이 가자. 우리 손을 조금 잡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네.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주 요새 많습니다. 잘 갔어요. 예. 네. 요새 뭐 한전그룹주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원전 엮여 있는 건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통의 강호,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있죠. 좀 세 개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디가 가장 좀 괜찮아 보여요? 또 근데 원전이 또 제가 많은 것 습관적으로 같지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종목이 근데 웬만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그 안에서 사실은 따르게 딱 특정 종목이 막 달려가진 않아요. 섹터 전체가 좋을 때는. 그래서 저는 1번은 사실은 ETF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아, 원전은 ETF가 편하다. 네, 걱정 안 하시고. 아니면 그 안에서도 그나마 조금 나는 대장들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즘에 현대건설 주가 보시면은 아유. 장난 아닙니다. 네. 네, 건설주들이 야, 왜 이렇게 좋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안 좋았지만 해외 건설 수준은 원전 포함해서 프로젝트가 대형들이 많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전 조금 가고 나면 다시 건설 또 따라오고 원전 가고 건설 따라오고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원전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산, 한전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건설 무조건 같이 네. 엇박으로라도 한 번씩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전 또 에너지 섹터까지 챙겨봤고요.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파워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K-뷰티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화장품주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갈 때 됐다. 네, 좀 너무 안 움직였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뭐 월마트 고위급 구매단이 대거 방한했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오늘은 좀 화장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화장품 요거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네. 좀 먼저 여쭤볼게요. 근데 월마트가 사실 저가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생각하면 계속해서 화장품은 인디 브랜드 쪽으로만 가고 그러면 또 ODM 이쪽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뭐 화장품 테마는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화장품 테마도 그냥 여러 개를 이제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그냥 과거에 있는 화장품 테마는 사실은 다 중국향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뭐 한한령 없어 앞으로 조금 소비 조금 진작할 거야라고 하면 확 올라가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 네. 중국 향에 대한 것들은 요즘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으로 이제 시장이 넘어갔습니다. 첫 타자는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년 전부터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4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쪽에 첫 타자인 마녀공장이 그때 엄청 달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면은 크게 수익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 때 화장품 수출이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다 쉬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파마리서치 이야기 저희 작년에 정말 많이 했잖아요. 니쥬란 얘기하고 연어 추출물 그리고 요즘에 올리브영 가보시면요 연어 추출물 관련한 화장품 라인업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뭐 피부 재생 효과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실은 ODM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형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 브랜드가 많이 생기고 중소형 브랜드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ODM한테 뭐 실적이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들도 또 쉬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이쪽에서 뭘 봐야 돼? 이거보다는 화장품 섹터가 너무 오래 쉬었다가 이제 다시 숫자가 예. 나오고 있는 시기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정 종목보다는 전체가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적 괜찮은 화장품주들 위주로 네,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 오래 쉬었어. 뭐 이제 대표적인 게 파마리서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많이 달렸죠. 그 다음에 뭐였죠? APR 좋아요. APR 또 실적 좋은데 좀 오래 쉬었다가 또 갔죠. 네. 오늘 실리콘2도 쉬었다가 또 달렸거든요. 실리콘투가 어제 좋았죠 또. 네, 어제도 좋고 오늘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 괜찮은 화장품주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뭐 조금 딱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네.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준비했는데 뭐 미용기기, 시술, 화장품 쪽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투자해볼까가 아니고 네. 모든 분야는 상관없으니 네. 실적 쌓아갈 수 있는 돈을 네. 잘 버는 기업이 현재는 좀 맞아요. 우선순위가 될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뭐 APR 이렇게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네. 화장품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속성에 대한 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화장품 섹터. 왜냐하면 다음- 이게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긴 맞아요. 하잖아요. 밀리긴 했는데 다음 주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네.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섹터를 보고 있는데 로봇이 요즘에 하루 갔다 하루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이 갈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화장품 섹터가 괜찮을 것 같고요. 방금 아까 이야기하는 종목들 차트도 보시면 전고점을 탁 뚫고 그 위에서 더 가냐 말가를 맞아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그러니까 주까지. 바닥에서 잡아서 좀 수익을 본다기보다는 잘 가고 있는 애들을 더 관심 맞아요. 있게 지켜보는 게 네네네. 이쪽 섹터에서는 더 맞는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까지 이야기해보면서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기환 차장,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